네, 핫이슈 새 종목에 대한 이야기 세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를 대적할 종목군인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이 무거운 기업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5%나 급등하면서 코스피의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가져오신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주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보와 같이 수가 가다가 보면요. 천천히 가면서도 가다가도 또 가다가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가끔은 또 고개를 돌리기도 하죠. 그죠? 뒤로 가진 않지만 가다가 잠깐 멈춰 있죠. 또 그러면 또 가던 길 갑니다. 또 주인도 또 쉬게끔 놔둡니다. 풀을 뜯게끔. 그 다음에 풀을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면 또 다시 앞으로 끌고 가죠. 여러분들이 왜 지금 계좌에 왜 지수는 따블랐는데 왜 돈이 안 들고 있냐면 제가 이제 비유법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하나는 투자할 종목군이고 하나는 트레이딩할 종목이거든요. 트레이딩할 종목만 매매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죠? 근데 저를 중심해서 어느 방송의 어느 전문가나 우보와 같은 주식은 잘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권하면 오히려 욕을 먹어요. 이따 이걸 왜 권하냐고. 여기 신나게 움직이는 거 많은데. 근데 볼까요? 얘들의 운명은 위로 순간적으로 따블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제대로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냥 고점에서 딱 걸려서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제가 맨날 예를 들 때 시젠 정말 좋은 주식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빛낸 주식이기도 하고요. 시젠 같은 거. 근데 주가는 여기 와 있습니다. 신데카 바이오 정말 화려하게 상승했죠. 여기 와 있습니다. 얘들은 맞춰야 먹어요. 그걸 권하는 전문가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하나 둘 그럴 때 뒤에 학생들이 세인다 타고 쫓아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쫓아오고 있을까요? 아마 다들 물리지 않았을까요? 거의 다가 다 물렸을 겁니다. 그 꼭대기에 세력이 물릴 리는 없잖아요. 다들 쳐 드시고 나가시고 일반들만 물려 있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예를 합니다. 어떤 좀 복리 더블로 예를 합니다. 근데 메인은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하는 거. 미안한 얘기 하나 할까요? 제도권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저희 같은 이런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요? 사실은 돈 되는 것들은 이런 종목을 해야 되거든요. 우버 같은 종목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전자 얘기했듯이 이러한 종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맨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화려할 것 같지만 사실 여기는 까봤자 계좌가 먹은 게 없고 이게 계좌가 정말 늘어나거든요. 됐습니까?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냥 저희는 도움을 줄 뿐이에요. 전 저희 수강생하고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걸 30년이 돼서야 저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요, 제가 또 하나의 전공이 뭐냐면 파생이에요. 지수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그게 그냥 오버나잇 파생이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 나오죠. 스캘핑 나오죠. 장중에 시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여기서 매수입니다. 매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제 방송을 그런 걸 듣지 못했던 분이 많을 거니까 제 얘기에 얼마나 신뢰성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놀랍니다. 와, 이런 것도 다 있냐.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아주 극히 어떻게 보면 0.1%에 관한한 거고요. 진짜 저희도 저희 회사의 자산이 늘어나는 건 어디냐. 우와 같은 종목을 놨을 때 얘들이 됩니다. 정말 저희 수강생들은 이분이 저희 수강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당신은 레버리지 갖고 있어? 당신 삼성전자 갖고 있어? 둘 다 갖고 있으면 A급 제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도 갖고 있으면 이건 제 제자입니다. 근데 둘 다 안 갖고 있어? 그건 어디 가서 저한테 배웠다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벌써 무려 10개월입니다. 10개월 동안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우버와 같은 종목이냐? 테슬라와 애플이 바로 그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와 애플을 보면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우상이었습니다. 그럼 얘들의 특징은 뭐냐? 세상을 바꾸는 종목입니다. 수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 좀 빠졌을 뿐이고 결국 보면 주가가 꾸준하게 저 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건 미래를 바꾸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럴까? 보시죠. 차트 한번 보시죠. 가만히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그랬을까요? 자, 밑에 잠깐 잘려 있는데요. 제가 좀 올려볼게요. 그래프를요. 밑에가 잘려 있어서 화면을 제가 보니까. 자, 이러면 아마 잠이 안 잘렸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이 꼭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을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이 여기 2000년도 여기인데요. 2000년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말을 이해하겠죠. 어떠세요? 우상향하고 있죠.
좀 더 가까이 볼까요? 여러분 한 번씩 2010년도에 여기부터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부터 보시면 소위 칠공주 장세가 있었어요. 칠공주 혹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에 아마 칠공주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사화정 장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 2010년도에 왜냐하면 얘가 2009년도에 여기 2009년도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2008년 이즈만 사태 터지면서 막 주가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때 자문사고, 운용사고 보고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스타 매니저들이 나와서 소위 칠공주의 돌풍이었던 것은 바로 자문사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스타 매니저들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근데 이때 주주주였던 칠공주 종목군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외에 나머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요새 잘 나가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그래서 뭐 은행주도 있었고 보험주도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고 우리가 조선주 있었고 다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뭐가 합세했냐면 LG화학이 합세했습니다. LG화학이 여기 합세를 했었습니다. 예. 결국 우상향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얘들은 말 그대로 여름띠에서 끝날 종목이 아니라 이런 것들 조정을 줄 때마다 저가가에서 모아갈 대표적인 종목군 중 하나다라고 합니다. 얘들은 위로 올라갈 때 다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보세요. 얘가 여기 6만 전자에 걸렸었잖아요. 6만 전자에. 그 얘를 보면 여기서 20은 약간 기간 조정이었죠. 여기 6만 전자에 걸렸거든요. 지금 얘는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8만 전자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얘는. 근데 걔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때 딱 하나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가격 조정일까 기간 조정일까. 얘가 만약에 기간 조정이라면은 얘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자, 제가 뭐 다른 거를 좀 시생한다 하더라도 테슬라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얘를 보시면 올라갈 때 맨날 얘기하죠. 올라갈 때 KTX. 올라갈 때 강하잖아요. KTX죠. 그죠? 그 다음에 조정은 비둘기. KTX로 타고 올라가고 비둘기. KTX 타고 비둘기. 얘가 또 KTX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조정은 받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 종목을 저희 수강상하고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건 네 답을 나온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제가 여기다가 세 답을 나왔다 네 답을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그건 바로 내가 조금만 다리 품만 팔면 됩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지? 미래를 바꾸네? 주가 흐름은 가격 조정이 기간 조정이니 얘는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어느 날 얘가 많이 올라가다가 가격상으로 만약에 확 빠진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확 빠진다. 그래도 돌아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꺾을 때 가격 조정 엔드 가격 조정을 받아야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때려줘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군들은 밑으로 갈 때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가 가서 매수를 해보는 것을 여전히 권한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저희는 이거를 이미 갖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종목은 매연 저감 장치를 제조하고도 판매하는 기업이죠. ENDD입니다. ENDD 다음 주 어떤 흐름 이어갈 것이라 전망하시나요? 네, 얘네들은 복합적인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그린 뉴딜. 여러분들 이번에 그 미국에서 뭐 많은 이제 앞으로 이제 특히 민주당이 완전하게 뭐 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린 만약에 전체적으로 블루웨이브가 돼버린다 그러면 돈을 뭐 마음대로 갖다 쓰겠죠. 근데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하나 미안한 게 있죠. 그건 뭐냐면 미래의 어떤 세금을 미래의 어떤 돈들을 갖다가 끄집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보면 후손들에 대한 빚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세우냐면 그럼 내가 미래의 후손들의 돈을 끌어다 쓰는 대신에 내가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면 어떻게 할까? 그럼 미래의 후손들한테 도움이 되는 업황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린 뉴딜이죠. 왜? 이건 미래 세대를 위한 것기도 하니까요. 그 점에서 이런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는데 ENDD가 바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또 미세먼지 관련주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대책 강화로 인해서 촉매 시스템이라든지 또 여와 연결된 거, 또 그다음에 뭐 노후 엔진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쪽의 메리트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제일 큰 게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의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양극재 전구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역시 이 ENDD가 주가의 상승을 줄 가능성이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는 빠지고 있죠. 이게 하나 V홈이에요. 요거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주가가 V자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반드시 한 번은 돈이 맞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되든 항상 V장은 돈이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정 어떻게 되느냐 문제죠. 삼성물산 한번 볼까요? 삼성물산도 제가 아마 2, 3주 전에 이렇게 또 추천 나갔던 종목이죠. 이런 게 우버와 같은 종목이거든요. 금세 안 올라갔죠, 얘도요.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가죠. 우버와 같은 종목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얘가 부용 계곡이었을 때는 항상 두드맞게 됐어요. 왜? 이 앞에가.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서 나타나죠. 안 빠지죠. 가격으로 안 빠지죠. 여기는 가격으로 빠지잖아요. 기간이죠. 더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공략해 드린 종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E&D 같은 요 종목군도 지금 얘가 여기가 앞에가 가격 조정이죠. 이거 당연한 조정입니다. 그런데 얘가 옆으로 기기만 해준다면 얘는 한 단계 점프업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재료는 그린 뉴딜, 또 미세먼지, 그다음에 소재 국산화 이런 트리플 제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린 뉴딜 수혜주 E&D 만나보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빠르게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도 이 말을 빼놓을 수 없죠. 주가는 우상향한다. 코덱스 200 가져오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요건 좀 그동안의 종목과가 좀 다르죠. 뭐 이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권해드렸죠. 근데 제가 느꼈어요. 이분들이 왜 못할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걷지도 못하는, 여러분 중에서는 아직도 걷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정말 주린이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략했던 레버리지는 2x짜리예요. 곱하기 2배수짜리예요. 물론 미국에 상장되는 건 KORU라고 해서 3x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이, 국내 ETF가. 얘는 몇 배수냐? 얘는 1배수짜리예요. 그러니까 2배수짜리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했던 레버리지랑은 다르게 1배수입니다. 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얘를 봤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죠. 그냥 보시면 끝납니다. 이 종목은. 보시면 어떠세요? 올라갈 때 KTX 느끼시나요? 그죠? 조정은 비둘기요. 또 올라갈 때 KTX. 조정은 비둘기요.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처음에 시작은 얘부터 첫 발걸음을 떼보는 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같이 골라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핫 이슈 세 종목 이야기 세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8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갈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종목 고민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DB하이텍 매수가 32,5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DB하이텍 전일 7%대 큰 오름폭을 보이면서 42,9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4만 원대 돌파는 1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현재 수익 중이신데 언제쯤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익 나온 거 축하드리고요. 뭐 DB하이텍은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파운드리 업체의 글로벌 탑 1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DB하이텍이고, 최근에 재료를 갖고 있는 것은 이 단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년 물량들이 이미 우리가 소위 완판이라고 하죠. 완판될 정도로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습니다. 요 종목은요, 저희가 했던 꿀팁 하나 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 종목을 저희도 지금 갖고 있는 스타일 종목군 하나인데 요 꿀팁 하나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요. 주린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먼저 월봉을 보십시오. 어렵진 않아요. 월봉을 딱 보셔서 여기 지금 제가 눈에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해볼게요. 여기 뭔가 작년에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요. 그럼 얘가 뭐냐면 경기 사이클 확장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꼭 월봉을 꼭 보십시오. 월봉의 6개월선이 상수로 반전된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확장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였네요. 요럴 때 애가 올라갈 때 나 지금부터 갈래 그럴 때 하나 패턴 공부를 좀 시켜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면 녹색선 보이시죠? 요 녹색선이 혹시 N자가 눈에 띄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세상의 모든 주식은 240 위와 아래에 있습니다. 대박주는 이렇게 240을 중심으로 해서 요 위로 갈 때 얘가 대박이거든요. 그때 요 녹색 선이 이렇게 N자, 이렇게 이거 우리가 뭉칫돈 유입 패턴이다라고 해갖고 제가 여러분께 TV에서 강의를 할 때 이걸 제일 첫 번째 첫 강의로 선택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였거든요. 얘가 이후에 얼마나 갔나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주가가 자 보세요. 저 멀리 있죠. 여기 계속 N자를 만들고 올라가죠. 다 모든 종목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결론. 얘는 최소한 위에서 얘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함부로 예단하지 말고요. 다만 얘가 주말로 갈 때 여기 49,000원까지 갔듯이 얘는 가격 마디초는 5만 원, 새로운 가격일 때 마디초는 있을 겁니다. 다만 얘를 매도될 때는요, 최소한 21선 쌍봉 나올 때까지는 킵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